만약에 고객이 내가 견적서를 드렸는데 다른 데는 더 싸던데 좀 깎아주세요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깎아줘야 되나요? 절대 깎아주지 마세요. 가격을 깎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을이 됩니다. 고객이 제발 팔아달라고 매달리게 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범한 공대생에서 20년 넘게 누적 매출 400억 매출 달성한 줄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말주변이라고는 없는 실은 소심한 공대생이었습니다. 첫 영업 미팅 때 고객 앞에 앉자마자 머리가 하얘져서 준비한 말을 다 까먹었었어요. 제가 1분이 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고객이 갑자기 괜찮으세요? 물어봐서 겨우 정신 차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일즈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말 못하던 분들도 고단가 계약을 따내도록 돕고 있어요. 실력은 있는데 결제해주세요 라고 말을 못하셨던 분들, 비싸요, 생각해볼게요, 고객이 거절 멘트에 상처받았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고객에게 사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비싸게 파는 법,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줄리아님의 노하우를 적용해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계약을 따냈거나 고객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세웠던 인생 거래썰 하나만 들려주시면 어때요? 제 인생을 바꾼 계약이 있어요. 제가 법인 보험 영업을 할 때 월납 1,000만 원짜리 계약을 신입 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대표님은 업계에서 조금 유명한 영업사원 킬러였어요. 미팅 시작하자마자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나한테 영업하려고 온 사람이 올해만 12명이야. 다 돌려보냈어. 당신도 아마 10분 안에 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근데 저는 준비한 자료 하나도 안 꺼내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대표님, 12명을 다 돌려보내셨으면 분명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혹시 뭐가 제일 불편하셨어요? 3초간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훅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내 회사 상황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지 상품만 팔려고 하더라고. 우리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거기서부터 저는 보험 얘기 1절 안 꺼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었는지,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회사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는지 1시간 동안 그냥 그분의 인생이 궁금해서 여쭤봤었어요. 그간 회사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표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사실 작년에 우리 공장에서 직원이 크게 다쳤어. 산재 처리하느라 내가 6천만 원을 날렸어. 그때 보험 하나 내가 들어놓을 걸 하고 후회했었지.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대표님, 저 오늘 보험 안 팔 거예요. 대신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만약 그때 이 구조로 회사의 상황이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6천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를 보여드리니까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간 다녀간 12명 중에 처음이야. 내 얘기 먼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들으려고 했던 사람. 그 자리에서 월납 1,000만 원, 연간 1억 2천만 원 법인 보험 계약을 결정하셨어요. 제 인생 첫 번째 대형 계약이었어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상품을 팔기 전에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야 되고 그가 원할 때 내가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가 내 서비스를 원하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걸요. 줄리아님은 저 대형 계약을 따냈을 때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 때예요? 경력으로 치면 보험 일은 제가 콜센터에서 TM 영업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당시가 아마 그래도 7, 8년은 경력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면으로 법인 영업을 한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 제가 거의 신입이었고요. 3개월 차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 비싸다, 깎아달라 요청 들어왔을 때 초보들은 걱정하실 것 같은데 고객 기분 안 나쁘면서 제 가격 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비싸요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렴하진 않죠. 그런데 대표님, 이 문제를 1년 더 방치하시면 얼마를 더 손해보시게 될까요? 아까 저랑 함께 같이 계산해 보니까 매달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이잖아요. 제 서비스는 500만 원이에요. 비싼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더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해요. 다만 이런 플로우가 가능하도록 앞단에서 고객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그의 고통을 알아야 되고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어떤 포인트와 이걸 연결할지를 아셔야 되는 거겠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더 저렴한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싼 가격인가요? 아니면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싼 거 찾으시면 다른 담당자, 다른 데 가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면요, 저랑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격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게 만들어야 돼요. 대표님,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500만 원을 투자해서 3,600만 원 손해를 막는 거니까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몇 배예요? 700%예요. 이 정도 투자처가 어디 있습니까? 가격 저항이 나온다는 건요, 아직 내 상품의 가치를, 그리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 가치에 대한 거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셨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가격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가치를 다시 보여줘야 돼요. 더 크게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줄리아님, 보험 말고 다른 사례도 좀 있을까요? 저한테 배우셨던 분 중에 프리랜서 디자이너 분이 계셨어요. 고객이 경쟁사는 200만 원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비싸? 500만 원이나 해? 라고 물으셨대요. 그래서 배운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200만 원짜리 3번 하시는 것보다 제가 한 번에 끝내드리는 게 시간도 돈도 아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계약하셨대요. 또 제가 코칭에서 성과가 나셨던 프리랜서 개발자분이 또 계셨어요. 수강 전에는 견적 10번 보내면요, 8번, 9번은 깎아달라고 했대요. 마그네틱 세일즈 배우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셨대요. 용기 내서. 이 가격에 안 되시면 다른 분 찾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이 가격을 받는 이유는 결과를 보장해드리기 때문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고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히려 믿음이 가네요. 아, 당신한테 맡길게요. 지금은 프로젝트 단가가 거의 2배나 됐고요. 가격 깎아달라는 말을 1년째 한 번도 안 듣고 계신대요. 그러면 줄리아님, 가격을 싸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반대로 미팅에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회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러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확신을 줄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생각해 볼게요는요, 어떤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볼게요는 거절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아직 나는 당신이 한 그 말에 확신이 부족해 라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고민이 뭔지, 그분의 생각이 뭔지 파악을 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시면 저는 바로 이렇게 여쭤봐요. 물론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혹시 고민이 되시는 게 가격인가요? 혹시 시간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혹시 효과가 있을까? 확신이 아직 안 서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그때 고객이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고객에 맞는 해결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결정을 해도 될까? 당연히 고민을 하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결정을 미루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표님이시다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결정을 한 달 미루시면요, 그 한 달 동안 지금 방식대로 계속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우리 대표님은 우리 회사에 얼마를 더 손해보시게 될까요? 생각은 당연히 하시는데 생각하시는 동안 손해를 보고 계신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대표님. 자, 그러면 이거를 가장 잘 적용하신 제 제자, 보험 영업하시는 분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객이 저 와이프랑 상의해 볼게요 라고 하셨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일 텐데, 배운 대로 혹시 와이프분이 걱정하실 게 뭐가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와이프가 돈 쓰는 거 싫어해 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매달 10만 원 써서 혹시 모를 5천만 원을 지키는 거라고. 다음날 연락이 오셨대요. 와이프가 빨리 하라고. 그리고 다른 분은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고객이 내부 회의를 좀 하고 결정해도 될까요? 그러고 나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셨대요. 배운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러세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회의하시는 그 일주일 동안 경쟁사 광고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일주일이면요, 노출이 몇 번이나 놓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다음날 오전에 진행하시겠다고 바로 연락이 오셨대요. 그러면 줄리아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너가 지금 이걸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그 다른 일을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자극하는 게 포인트인 맞죠. 거네요. 중요한 건 포커싱은 내가 얻는 이득이 아니라 당신이 얻는 이득인데, 그 당신이 얻는 이득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잃게 되는 손해가, 그걸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미팅 분위기 좋았던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미팅 분위기 자체도 안 좋은 경우, 예를 들어서 팔짱을 딱 끼고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설명해봐요. 이런 경우에 완전히 의리되는 기분인데 기죽지 않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죽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고객과 나 생각의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데 그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면 끝까지 밀리는 거예요. 자, 핵심은 나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지금 상태를 진단하는 전문가로 그 포지셔닝을 싹 그 순간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3가지 노하우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다시 내가 질문을 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고객이 빨리 설명해봐요 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고객님 시간 귀하시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미팅 잡으신 이유가 뭔가요? 자, 분명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셔서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면 고객이 자기 상황을 말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문가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자, 상대방이 빨리 설명하라고 하면 그때 설명을 어물쩡 하면서 하면 안 돼요. 먼저 진단부터 해야 돼요. 설명드리기 전에요, 우리 대표님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정확한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3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래야 우리 대표님의 시간 낭비 안 하고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내가 전문가고 상대가 마치 의사 선생님 앞에 간 환자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은요, 당신과 내가 물론 당신에게 무언가를 판매하러 왔지만 당신과 나는 동등한 위치인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면요, 차라리 직접적으로 말해요. 대표님, 저도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이 자리에 확인을 하러 온 거예요. 서로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맞지 않는다면 같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표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제가 해드리는 것이 충분히 대표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부담 없이 한번 대화해 보시죠. 이러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역질문으로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두 번째, 나도 전문가다, 내가 전문가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포지셔닝을 딱 하세요. 그리고 3번째, 당신과 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이실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줄리아님, 오늘 알려주신 가격 방어하는 방법이나 확신 주는 3가지 방법 너무 좋은데요. 근데 듣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 가서 이 멘트를 언제 쳐야 되지? 타이밍이 좀 고민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앞 단계를 건너뛰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마음을 여는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멘트만 날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를 마그네틱 세일즈 8단계로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편하시게요. 자, 8단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 단계는 신뢰 형성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인식시키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요, 그 문제가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 심화시키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드는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 대안을 제거하는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내 상품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솔루션을 연결하는 단계, 일곱 번째 단계는 바로 계약을 받는 클로징 단계,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는 클로징을 하고 나서 가장 불안해하는 결제 후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 이렇게 8단계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설명 먼저 하고 싶잖아, 내 상품. 그래서 설명하고 제안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순서로 하는데 이건 의뢰 영업이에요. 거기서부터 딱 상대방은 여러분을 세일즈맨이구나, 나한테 영업하러 왔거나 딱 느끼게 되거든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그네틱 세일즈는요, 고객의 상황을 진단해요. 그런 다음에 그 진단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고객에게 공감을 해요. 그 다음에 고객의 공감 속에서 그 사람이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도록 해결 순서로 합니다. 고객이 먼저 이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줄리아님, 보통 초보들이 이 8단계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거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고객은요, 아직 여러분의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그 순간 고객은 수없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업을 당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 사람은 나한테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는 세일즈맨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그리고 무엇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먼저, 그리고 고객이 지금 갖고 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문제점은 뭔지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줘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해결하고 싶게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릴게요. 이 세 단계를 건너뛰면요, 고객이 지금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요, 초보이신 분들은 어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희 서비스 쓰시면요 올라가요, 막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러면 고객은 그래 언젠간 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미루게 돼요.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물어야 해요. 대표님, 이 매출 하락이 6개월이 앞으로 계속되면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들 월급은요? 임대료는 어떠시나요? 어려움 없으세요? 고객이 머릿속에서 아, 이러다 진짜 우리 회사 문 닫겠구나 느낄 때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심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은 희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감정이 80%까지 해결된 상황의 기분을 느끼게 올라가야 가격 저항이 사라지거든요. 왜? 우리는 이제 솔루션을 제안하고 가격을 제안할 거잖아요. 그런데 초보들은 20, 30%밖에 감정이 고객이 안 올라온 상태인데 그때 가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한번 얘기해 봐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 말고요, 6개월 뒤에 지금 매출의 2배가 되면 대표님 그때 기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우리 회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생생하게 오감으로 고객의 미래를 상상하게 해야 해요. 그러면 줄리아님은 이 8단계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요, 제가 남들과 조금 달랐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거절당하기 싫으시겠지만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거절당하는 거를 한 20배는 더 거절당하기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안을 하는 순간 거절의 멘트가 나오지 않고 다 계약을 받을 수 있지? 계약을 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난 제안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앞에 어떤 고객의 심리를 내가 만들어줘야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그리고 난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거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객 구매 심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테스트해보고 이 8단계가 모든 상황에서 다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3단계 문제를 심화하는 거, 그리고 4단계 행복한 지점에 앵커링 거는 거, 이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8단계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짜여지지 않으시면 요거 하나만으로는 결과가 조금 아쉽다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줄리아님도 거절을 당해서 무서웠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말을 못해서 영업은 안 맞아 라고 포기하려는 분들에게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말주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절 당하면요, 일주일 이상 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화장실에서 울면서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했던 적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세일즈는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는 심리의 흐름 시스템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걸요. 말 못해도 됩니다. 정해진 순서대로만 하면요, 고객이 알아서 마음을 열어요. 저도 했고 많은 분들도 정말 다 해내셨습니다. 지금 세일즈가 안 돼서 정말 고민되시는 분들 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일즈는 단계별로 접근하면 반드시 되는 공식이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아직 그걸 만나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저는 세일즈 때문에 울고 또 울었던 과거의 저를 떠올리면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시간에서는 여러분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고객이 먼저 얼마예요? 라고 묻게 만드는 대화 구조,
그리고 비싸요를 결제할게요로 바꾸는 결정적인 멘트, 계약 단가를 2배 이상 올리는 가격 제시 타이밍. 제가 이걸 다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왜냐면 1시간 안에 이 사람 진짜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거절 당할 때마다 멘탈 흔들리시는 분, 생각해 볼게요만 듣다가 지치신 분, 가격 깎아달라는 말에 어쩔 줄 모르시는 분, 제가 10년간 현장에서 써먹은 멘트들과 굉장한 효과를 본 기술들 다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 한번 함께 저와 배워보시고 그 노하우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